옥성군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치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양치 왜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빨 누래지지 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치질은 치아를 닦는다기보다는 입안에 살고 있는 세균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양치질의 목적을 몇 가지로 좀 나눠본다면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입안에 있는 균들의 수를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입속에는 수많은 균들이 살고 있어요. 단위 면적당 세균의 개수로 따진다 그러면 어떻게 대장보다 훨씬 많은 양들의 균들이 입안에 살고 있거든요. 이 균들이 우리 몸에 충치도 만들고 잇몸병도 만들고 그래서 이 균 수를 줄여주는 게 한 가지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균들한테 밥을 안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를 좀 낮춰놓은 다음에 그 균들이 힘을 못 쓰도록 밥을 안 주는 거죠.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충치균들은 치아를 파먹고 산다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충치균들은 치아를 파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충치균들도 음식을 먹고 살아요. 포도당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탕 먹으면 이빨 썩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단 거 먹을 때. 그래서 이 균들이 당분을 먹고 균들이 만들어내는 배설물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산이기 때문에 치아를 녹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영화 에얼리언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기억이 있나요? 거기 보면 에얼리언들이 이렇게 침을 흘리거나 이랬을 때 주위에 있는 금속이나 뭐 벽 같은 게 다 녹아버리는 그런 강산이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배설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설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균들한테 밥을 안 주는 거죠. 밥을 안 주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입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혀에 있는 백태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혀를 닦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혀를 닦는 거는 충치나 뭐 잇몸병 예방이랑은 상관은 없고요. 입냄새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시거나 이럴 때 입에서 냄새 나면은 굉장히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들 간에. 그래서 혀를 닦아주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잇몸을 마사지해주는 기능이 양치질에는 있습니다. 잇몸도 이렇게 적절한 자극을 주게 되면은 혈액순환도 굉장히 촉진이 되고 또 그러면 면역력도 증진이 돼서 잇몸병 예방하는 데도 많이 좀 도움이 됩니다. 보통 양치질을 할 때 이제 가장 먼저 선택을 할 게 칫솔과 치약을 선택하시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시죠. 칫솔도 지금 시중에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칫솔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칫솔을 고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기 치아 2개 정도 또는 2개 반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칫솔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인터넷 보면은 굉장히 커다란 칫솔도 있더라고요. 이딴만하게 칫솔이 나와갖고, 뭐, 양치 한 서너 번만 왔다 갔다 하셔도 치아를 다 닦을 수가 있어요. 이런 광고 하는 걸 봤는데, 사실 구강이라는 거는, 치아라는 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크면은 실질적으로 닿는 면적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 또는 2개 반 정도. 이 칫솔 머리가 너무 큰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작은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를 닦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세모라는 거 요즘들 많이 쓰시죠. 잇몸 안 좋기 때문에 나는 미세모를 좀 사용을 해야 돼요. 나는 양치할 때 피가 많이 나니까 미세모를 써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양치할 때 피가 나면은 그 잇몸병이 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경우에는 치과 가서 잇몸병 치료를 받으시고 일반적인 칫솔 쓰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 뭐 처음에 잇몸병이 완치되기 전까지 너무 아프다 그러면 미세모 같은 거 쓰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오랫동안 쓰시는 건 그렇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두 번째로 치약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치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뭐 TV에 광고하는 것들도 많고 마트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 진열되어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요즘은 약국 같은 데 가면은 뭐 무슨 성분이 들어있어요, 잇몸에 좋아요, 뭐 어떤 데 좋아요 이렇게 치약들을 많이 권해드리는데 제가 보통 많이 권해드리는 치약은 그냥 무난한 거 쓰시라고 저도 말씀을 좀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트 가서 치약 살 때는 뭐 2+1 뭐 이런 것들 주로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시중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기업에서 나온 정상적인 치약이라면 차라리 그런 것들을 쓰시는 게 더 좋고 오히려 외제 치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별한 성분이 더 들어있다든가 이런 치약들보다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약 같은 경우에는 치약이 좀 강한 걸 쓰면은 이가 잘 닦인다고 좋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빨라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빨래를 할 때 세제를 독한 거를 써서 빨래를 하면 때가 잘 빠지겠죠. 하지만 옷감이 약한 경우에는 옷감을 상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아가
굉장히 튼튼하시고 정말 뭐 충치 하나 생긴 적 없고 이런 정도의 분들이라면 강한 치약을 쓰셔도 괜찮겠지만 나는 이가 약해요. 충치도 좀 잘 생겨요. 잇몸도 약해요. 이런 분들이 너무 강한 치약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치아가 마모가 되거나 잇몸이 상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치아 안에는 마모제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마모제라는 게 뭐냐면은 광약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뭐 그릇 같은 거, 이제 노쇠 그릇이라든가 뭐 그런 거 닦으실 때 쓰는, 아니면 뭐 등산용품 같은 거, 금속 광낼 때 쓰는 이런 광약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걸 쓰게 되면 이가 닳아버립니다. 이가 다 마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치약은 좀 쓰시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무난한 치약 쓰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좀 드려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외제 치약 같은 경우에 조금 치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이도 세게 닦는 편인데 치약도 너무 강한 걸 쓰시게 되면 오히려 치아를 좀 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칫솔질 방법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요. 이를 닦을 때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치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칫솔을 치아의 잇몸 쪽에다가 이렇게 대고 닦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아니면 칫솔모를 치아의 수직으로 대고 닦는 방법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치아에 씹는 면 쪽으로 칫솔모를 이런 식으로 각도를 잡아서 닦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쪽이니까 이렇게 잡히게 되겠죠. 이렇게 잡아서 첫 번째로 칫솔을 잇몸 쪽으로 향하게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닦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크게 스틸만법과 바스법 그리고 회전법이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스틸만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냥 빗질하시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쓸어 올리는 방법. 잇몸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빗자루질하듯이 이렇게 쓸어내리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쓸 때 장점은 치아와 치아 사이 부분 쪽 부분들을 그 빗질하듯이 닦아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 바스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치아를 닦는다기보다는 잇몸을 닦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칫솔모를 잇몸 쪽에다 이렇게 대시고 진동을 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봐서 이렇게 입술을 제껴갖고 보시게 되면 입술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기와장 모양 같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상태에서 좌우로 쭉쭉 움직이게 되면은 잇몸을 다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대시고 진동을 주시는 거예요. 진동을 주시고 띄었다가 옆으로 옮겨서 진동, 띄었다가 옆으로 옮겨서 진동. 이런 방법으로 닦는 거를 바스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잇몸 안 좋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칫솔을 잇몸 쪽에다 대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닦아 올리는 방법인데 보통 우리나라 치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회전법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 전 세계적으로 칫솔질 방법은 이겁니다라고 가르쳐주는 나라가 몇 군데가 없어요. 몇 군데가 없고 우리나라, 호주, 홍콩 요 정도만 칫솔법은 이런 방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회전법을 가르쳐주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회전법을 많이 가르쳐주고 다른 나라에서는 회전법을 가장 평균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리고요. 칫솔모를 두 번째 방법으로 치아에 수평으로 대서 닦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좌우로 이렇게 쭉쭉 닦아주면 횡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일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면 치카치카라는 방법 유치원 다닐 때 보통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횡마법을 하게 되면은 치아를 이제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는데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치아에 뿌리가 드러났을 때 횡마법을 많이 쓰시게 되면 뿌리 부분들이 마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치과 갔더니 치과에서 이 횡마법 절대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칫솔 뿌리 부분 쪽이 다를까 봐 얘기를 하는 거지 치아를 닦는 방법에서 횡마법이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은 폰즈법이라는 게 있어요. 폰즈법은 똑같이 대셨는데 이렇게 돌리면서 닦는 거예요. 보통은 어른들한테 권하는 방법은 아니고 어린이들 처음에 양치 배울 때 칫솔 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닦아라고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저학년 때 가르쳐 주거든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이 방법이 이렇게 닦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바꿔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는 칫솔모를 치아에 씹는 면 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죠. 위로 올리면서 닦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차터스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차터스법은 사실 치아보다는
예전에 브릿지라는 거 혹시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중간에 이빨 빠지면 양쪽 치아 걸어서 일을 하시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가운데 걸려있는 치아들, 그 밑에 부분을 닦을 때 이 방법이 되게 좋거든요. 차터스 방법이라는 방법으로 닦아주시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와타나베법 또는 아니면 TP법이라 그래서 이제 투스픽이라 그래갖고서는 이쑤시개 방법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칫솔모를 이렇게 대고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밀어 넣는 거예요. 밀어 넣어서 이를 좀 닦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그림을 좀 보시면서 하나씩 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 자, 첫 번째 방법으로 칫솔모를 잇몸 쪽으로 향해 닦는 방법들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처음에 스틸만법이라는 거는 칫솔모를 잇몸 있는 쪽에다 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쓸어 올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쓸어 올리는 방법인데 이거는 빗자루질 하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빗질할 때 위로 우리가 이렇게 쓸어 올리듯이 이렇게 쓸어 올리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스틸만법이랑 똑같이 잇몸 쪽에 칫솔을 대는데 이거를 쓸어 올리는 게 아니고 진동을 주는 거예요. 이 바스법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닦는다기보다는 잇몸을 닦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으세요. 특히 잇몸 안 좋은 분들한테 이 바스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되게 효과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진동을 주시는데 이때 좀 주의하실 부분이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이렇게 입술을 제껴서 보시게 되면 잇몸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치 기아장 무늬 같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좌우로 쭉쭉 움직이게 되면 잇몸이 다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움직이지 마시고 진동 주고 띄었다가 옆으로 옮겨서 진동 주고 띄었다가 옆으로 옮겨서 진동 주고 이런 방법으로 이를 닦으시는 방법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닦는다기보다는 잇몸을 닦는다는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좀 좋아요. 잇몸 안 좋으실 때 바스법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전법이 있는데 역시 칫솔모를 잇몸 쪽으로 대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닦아내시는 거죠. 이 방법은 우리나라 치과에서 가장 많이 권해주고 있는 방법이에요. 보통 칫솔 방법을 한 가지로 권해주는 나라는 사실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홍콩, 그리고 호주 정도, 요 세 가지 나라 정도만 칫솔법을 한 가지로 가르쳐주고 나머지 나라에서는 대부분 이런 칫솔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서 골라 쓰세요라든가 아니면 다 섞어서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이 회전법입니다. 회전법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한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제가 이렇게 직접 해보면은 손목이 좀 아파요. 손목이 좀 아파갖고 이거 오래 하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칫솔법을 배우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칫솔모를 칫솔모를 치아에 수직으로 대고 닦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을 횡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위아래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닦는 방법을 폰즈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게 이 횡마법이죠. 우리가 보통 치카치카 그러면 이렇게 좌우로 치카치카 이런 것들 많이 보고 TV 아니면은 뭐 짤루에 유명했던 분노의 양치질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렇게 닦는 거를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내가 이렇게 양치하고 치과를 갔더니 잇몸이 다 패였다고 이렇게 닦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맞습니다. 이 치아 자체를 닦는 거는 괜찮기는 하지만 치아 뿌리가 드러났을 때 뿌리 부분은 약하기 때문에 횡마법으로 마모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 횡마법은 나쁜 칫솔 방법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횡마법이 굉장히 이 닦는 효율은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 들으신 것처럼 잇몸 부분들은 마모가 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 그런 부분들은 바스법을 같이 섞어서 쓰시는 게 좀 좋아요. 그리고 폰즈법이라는 건 이렇게 돌려가면서 닦는 방법인데 이 방법들은 성인들한테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니고요. 어린이들 양치질을 처음 배울 때 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보통 많이 배우는 방법이고 나중에 본인이 이제 손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좀 더 숙달이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 좀 바꿔주는 게 좀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는 칫솔모를 이렇게 치아에 씹는 방향으로 해서 닦는 방법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이걸 차터스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터스법 같은 경우에는 치아 자체를 닦는다기보다는 브릿지를 하단을 닦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브릿지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좀 해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임플란트가 개발이 되기 전에 중간에 치아가 빠지게 되면 양쪽 치아를 걸어서
일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 중간에 걸려있는 치아들의 밑에 부분을 닦을 때 이 차터스법이 되게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터스법은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닦는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와타나베 법이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와타나베 법이니까 일본 분이 개발을 했겠죠. 또는 TP법, 투스픽, 그러니까 이쑤시개 방법이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TP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이 TP법이라는 건 칫솔모를 위로 올리거나 내리는 게 아니고요. 밀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 넣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칫솔모가 이 사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와 이 사이 부분들을 닦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에요. 근데 이 와타나베법을 사용을 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칫솔 갖고 닦기는 좀 힘드세요. 그래서 그거는 특수하게 만든, 여기가 이제 두 줄만 있는 두 줄모라든가 한 줄만 있는 한 줄모를 사용을 해서 잇몸이 안 좋은 분들, 특히나 치간 칫솔이나 아니면은 치실 같은 걸 쓸 여유가 없을 때 저 와타나베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와 이 사이 부분들을 잘 닦아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7가지로 양치 방법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7가지 방법 중에 나는 와타나베법이 좋아, 아니면 나는 뭐 차터스법이 좋아, 이렇게 딱 한 가지를 정해서 닦는 거는 아니에요. 이 방법들을 다 쓰시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차터스법으로 닦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내가 브릿지를 했으니까 밑에 부분을 잘 닦아야지, 그러면 차터스법으로 닦는 거고, 내가 이쪽 부분은 잇몸이 안 좋아, 잇몸이 안 좋으니까 이쪽 부분은 바스법으로 닦아야지, 진동을 주면서. 이쪽 어금니 부분은 내가 굉장히 튼튼하고 여기는 좀 잘 닦아야지, 그럼 횡마법으로 닦고, 어떤 부분, 안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좀 닦기 힘드니까 이렇게 회전하면서 좀 닦아볼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섞어서 쓰는 거지, 나는 이 한 가지 딱 이렇게 정해서 쓰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양치법이 회전법을 가르쳐줘서 굉장히 좀 좋긴 한데, 제일 큰 단점이 그 한 가지만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 한 가지로 모든 걸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근데 양치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다 같이 섞어서 쓰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를 닦으실 때 이와 이 사이 부분들을 닦는 보조용품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치실이죠. 여러분들 그 습관적으로 이를 좀 다 닦으신 다음에 치실 안 써보신 분들, 또는 치간칫솔 안 써보신 분들이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한번 좀 써보세요. 의외로 그 사이에서 음식물, 방금 이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들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은 안 닦인다는 거예요. 일반 칫솔 젤로는. 그러면은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안 쓰시는 분들은 그 부분은 평생 이 한 번 안 닦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충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를 씹는 면, 안쪽 면, 뭐 바깥쪽 면 다 닦으신다면 이와 이 사이 부분을 닦기 위해서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꼭 쓰셔야 되고요. 제가 칫솔질의 목적 중에서 입냄새를 제거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혀를 닦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혀를 내밀고 이를 좀 닦아주고, 뭐 편하신 대로 닦으시면 되는데, 혀를 닦으실 때는 사실 칫솔보다는 혀 클리너를 쓰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혀 클리너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거 뭐 다이 뭐 이런 가게라든가 아니면 마트 같은 데 가셔서도 뭐 불과 한 2, 3천 원 정도면 하나씩 사실 수가 있어요. 그걸로 혀를 이렇게 쓱쓱 긁어내시면은 혀에 있는 백태를 제거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백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입냄새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좋은 인상을 주시는 데도 많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자, 양치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닦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닦아야 된다 계획을 세우고 순서를 정해서 이를 닦으시는 게 좀 이 닦으실 땐 도움이 되실 텐데, 맨 처음에는 바깥쪽 면, 가장 편하게 우리 양치할 때 이렇게 이제 닦으실 때 바깥쪽 면을 닦고, 두 번째로는 씹는 면을 닦으세요. 세워갖고 씹는 면을 닦으시고, 그리고 이 안쪽 면도 꼭 닦아주셔야 돼요. 안쪽 면도 역시나 바스법도 좋고 회전법도 좋고 횡마법도 좋고 이를 꼭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와 이 사이 부분들,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써서 그 부분을 꼭 닦아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혀도 좀 닦고 잇몸 마사지 같은 거 한번 좀 해주시면서 이를 닦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구강 관리를 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양치하실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요즘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전동 칫솔 쓰면 좀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전동 칫솔은 아직까지는 편한 칫솔이지 잘 닦이는 칫솔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보통 전동 칫솔 물어보실 때 제가 로봇 청소기랑 같이 예를 많이 좀 들거든요. 로봇 청소기 쓰면은 그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잘 청소가 되지는 않아요. 대신 편하죠.
그냥 켜놓고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전동 칫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하려고 쓰는 칫솔이지 잘 닦이는 칫솔은 아니다. 하지만 집에 이미 전동 칫솔을 사놨다. 그럼 사놓고 안 쓰시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권해드릴 때는 같이 섞어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아침에 일어나고 막 정신도 없고 막 이랬는데 양치할 때 그냥 전동 칫솔 갖고 이렇게 편하게 뭐 눈 감고 이를 닦으시고, 대신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는 여자분들 화장 지울 때 꼼꼼하게 지우듯이 일반 칫솔 갖고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닦아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충치도 그렇고 모든 병이 대부분 저녁 때 많이 심해지거든요. 잠잘 때는 충치균도 굉장히 활성이 높아집니다. 입안이 마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는 이제 전동 칫솔보다는 일반 칫솔을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물 분사기, 뭐 워터모 뭐 이런 것들 요즘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로 이 닦으면은 일치간 칫솔이나 아니면 양치질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욕실 청소할 때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욕실 청소할 때 샤워기 갖고 이렇게 쓱쓱쓱쓱 닦으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쩌다가 한두 번 정도는 그걸로 닦으실 수가 있지만 그걸로 계속 닦으시면 바닥이 미끈미끈해지죠. 물때 껴갖고. 안 닦인다는 얘기거든요. 이 플러그가 꼭 물때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힘을 줘서 닦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물 분사기만 갖고 해서는 플러그를 닦아내실 수가 없어요. 욕실 바닥도 이렇게 솔로 좀 닦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칫솔을 갖고 좀 닦아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 물 분사기 있으면 쓰시는 게 좋지만은 그렇다고 그것만 계속 믿으시면 안 된다. 꼭 솔을 써서 칫솔이든 치간 칫솔이든 그걸 사용을 해서 이를 닦으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강 양치액들이 있죠. 뭐 가글 뭐 이런 것들 가글제들 많이 좀 있는데 그 가글제 같은 경우에는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지만은 양치했을 때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을 닦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런 화학용품이나 아니면 가글제를 사용을 해서 보완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좀 좋지, 그거 갖고서는 뭐 이를 닦는 효과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아요. 가끔 입냄새가 너무 심하다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걸 써서 입냄새를 좀 지우면 어떨까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몸에서 냄새가 나고 이랬을 때는 샤워를 하는 게 좋지 거기다 향수 뿌리는 건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스킹이라 그러는 덮어버리는 거죠. 입냄새가 있는데 그 위에다 가글제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 그런 것보다는 백태를 제거하시는 게 입냄새 제거에는 효과가 많습니다. 물론 충치나 이런 것들 다 치료를 하신 다음에, 충치도 입냄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는 그렇게 하시게 되면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333 양치법,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배우셨죠? 초등학교 다니실 때. 하루 3번 양치를 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이를 닦는데 그게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이라는 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를 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를 닦으시는 거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다는 의미는 없겠죠. 왜냐하면 밤 사이에 음식물을 우리가 섭취를 안 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음식물을 제거한다기보다 입냄새를 제거하는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나는 하루에 밥을 2번밖에 안 먹어요. 또는 나는 하루에 밥을 5번 먹어요. 아니면 저는 중간에 간식 먹어요. 간식을 드신 후에 음식물을 섭취한 다음에는 이를 닦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콜라 먹고 이럴 때 커피 한 잔 먹었는데 이 닦아야 되나요? 이런 것들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굳이 그럴 때는 그냥 입만 이렇게 물로 해서 뭐 뱉어내시고 이런 가글 정도만 하셔도 괜찮고요. 보통 식사하시고 난 뒤에는 이를 닦는 게 맞다. 간식을 먹은 뒤에 과자 같은 거 먹은 데도 원칙적으로는 이를 닦는 게 맞다. 하지만 중간에 1번, 2번 빠뜨렸다고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양치를 3분 이내에 우리가 양치를 하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콜라 같은 거 먹은 뒤에는 한 30분 뒤에 이를 닦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실 때가 또 좀 있으세요. 물론 양치를 3분 이내에 닦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콜라라든가 산성 음식을 먹은 다음에 30분 뒤에 이를 닦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건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예요. 우리 현실이랑은 사실 좀 동떨어지죠. 사실 밥 먹자마자 3분 안에 이 닦으려면 달려가야 됩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식사하시고 아마 사무실, 자기 일하시는데 아니면 양치하는 데까지 가는데도 3분 이상 걸릴 거예요. 제가 보통 말씀드릴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 닦으시라고 말씀드려요. 뭐 실험실적으로는 그게 제일 좋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거르지 않고 이를 닦는다면은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분간 이를 닦으라고 그러는데 3분간 이 닦아야 되나요? 물어보실 때도 있는데 이 3분간 이 닦으라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라인 맞추려고 만든 말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어떤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봐도 3분 이내에 이를 닦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이를 보통 오랜 시간 좀 닦는 게 너무 오래 닦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짧게 닦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평균적으로 집에서 제가 해보면은 저는 한 2분에서 3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를 닦을 때도 어쨌든 이를 닦는 것 자체가 좀 좋고 너무 대충대충 닦는 것보다 좀 꼼꼼하게 신경 쓰면서 닦아라 그런 의미에서 3분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오늘은 곡성군 주민 여러분들이랑 같이 우리 양치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양치는 사실 그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치아들은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이 더 느끼실 텐데 우리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우리 치아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관리하셔서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